안녕하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오늘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서울 김포공항까지 한일 노선 중에서 가장 비싼 노선이자 일본 항공이 유일하게 한국에 취항하는 노선인 이른바 김네다 노선 JL95편 탑승기를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은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 1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 일정이 신치토세에서 하네다까지 일본항공 국내선이었어서 국제선 환승을 하려면 1터미널에서 3터미널로 이동해야 해요. 일본항공은 국내선을 1터미널을 메인으로 쓰고 있고 국제선은 3터미널에서 출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 순환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셔틀버스는 한 10분 정도 타면 3터미널에 도착하고요. 출발층으로 올라오면 FJ 카운터를 사용하는 일본항공 체크인 카운터가 보입니다. 이전 비행편이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탑승까지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바로 탑승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평일 저녁이라 보안검색이랑 출국 심사는 원래 한 10분 정도면 끝나는데 자동 출국 심사기에 여권이 안 찍혀서 검사관에게 직접 심사를 받느라 약 25분 정도 걸렸네요. 탑승장에 들어오자마자 루이비통 매장이 딱 보입니다. 김포공항 출국장에도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조금 더 들어와서 승객들의 선택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탑승 게이트로 가볼게요. 원래는 바로 앞 113번 게이트였는데 가장 끝쪽에 있는 142번 게이트로 변경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게이트도 제일 먼 곳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네다 공항 140번대 게이트는 아예 끝쪽에 따로 몰려 있어서 만약에 내 비행기가 140번대 게이트다 싶으시면 미리미리 탑승장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저 끝이 142번 게이트입니다. 혼자 속으로 아니 자기네 메인 항공사를 왜 맨 끝에 배치한 거야? 궁시렁거리면서 달려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내려오시면 오늘의 탑승 게이트가 나옵니다. 다행히 아직 그룹 1 승객들만 탑승 중이네요. 그럼 바로 오늘의 항공기부터 구경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항공기 일본항공 보잉 787-9입니다. 보잉 787 러버인 일본항공은 보잉 787-8과 9를 합쳐서 대략 약 45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선에는 주로 보잉 787-8, 국제선에는 조금 더 긴 보잉 787-9를 투입합니다. 국내선 787은 333 배열을 쓰고 있지만 국제선 787은 242 배열을 유지하면서 승객 편안함에 꽤 신경 쓴 모양입니다. 솔직히 대한항공 보잉 787-10의 333 배열보다 좌우 간격 체감이 훨씬 좋습니다. 이제 승객들도 어느 정도 탔겠다. 저도 탑승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탑승 순서는 그룹 4입니다. 탑승교 안쪽으로 쭉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242 배열의 해자로운 이코노미 좌석을 지나서 오늘의 제 자리 57H로 가볼게요. 좌석 색상은 일본항공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검은색의 조합입니다. 앉자마자 전 승객이 남겨둔 소소한 선물도 하나 보이고요. 좌석 간격은 주먹이 여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다리 꼬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살짝 아쉬운 점은 앞좌석 다리가 발 놓는 공간에 조금 걸리더라고요. 헤드레스트도 있는 오늘의 좌석, 접히는 것도 잘 되고 위아래 조절도 문제 없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비닐봉지에 쌓인 헤드폰도 한번 봐줍니다. 이번 탑승에서 뒷좌석 쪽에 잠깐 소란이 있었는데요. 복도석에 앉은 어떤 승객이 창가 쪽 승객에게 자기가 창가에 앉고 싶다면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결국 승무원분이 중재에 나섰고 창가석 승객분이 아예 다른 자리로 이동해서 앉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탑승기로 돌아와서 세이프티 카드로 오늘의 기종 인증 한번 해볼게요. 1번 항공 보잉 787-9입니다. 승객 탑승이 모두 완료되고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을 보며 푸시백을 시작합니다. 이륙을 위해 기내 조명을 모두 꺼주고 이 타이밍에 세이프티 비디오가 재생됩니다. 한국어 자막도 같이 변기되어 나오네요. 하네다 공항 3터미널 청사를 지나 일본 항공 경납고도 스치듯이 보고 34R 활주로를 향해 택싱합니다. 오늘은 창가 좌석이 아니라서 이륙 장면은 담지 못했네요. 이륙 직후에 우선회하면서 순항보드를 향해 올라갑니다. 만약 반대편에 앉아 있었으면 도쿄 디즈니랜드도 볼 수 있었겠네요. 대신 도쿄의 야경 같이 감상해 보시죠. 순항보드에 올라오고 기내 조명도 다시 켜졌습니다. 담요를 하나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고스톱치기 딱 좋은 재질이네요. 다만 담요에서 빨래가 잘 안 말려진 살짝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아까 봤던 청소 상태도 그렇고 위생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바로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돼서 테이블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쪽에서 꺼내는 펼쳐지는 방식이고 접혀있는 구조입니다. 생각보다 단단하게 고정돼서 좋네요. 오사카와 나고야를 지날 때쯤 기내식을 받았습니다. 음료는 와인과 맥주를 요청했고요. 맥주는 얼음이 둥둥 떠있을 정도로 차갑게 나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치킨 지라시 스시 단일 메뉴입니다. 이렇게 비싼 노선에서 콜드미니를 하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밥은 초대리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닭은 누린내가 조금 있었네요. 그래도 와인을 병째로 주는 건 좋습니다. 예전엔 우리나라 국적기에서도 와인을 병째로 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이런 방식으로 서빙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나고 앞바다를 지날 때쯤 기내식 서비스와 면세 판매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앞좌석에는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세이프티 카드, 한국 입국 카드도 들어있네요. 위생봉투, 기내지, 면세품 판매지, 와이파이 안내지까지 들어있습니다. 화장실도 한번 다녀와 볼게요. 가는 길에 본 기내 분위기는 대략 80% 정도 탑승한 느낌이었고 앞쪽 칸은 조금 더 여유로웠습니다. 중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생각보다 넓어서 좀 놀랐습니다. 역시 일본 항공사답게 비데도 달려있네요. 돌아오는 길에 본 갤리 모습입니다. 기내식 이후 남은 음료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저도 승무원분께 요청해서 시그니처 음료인 스카이타임을 한 잔 받아왔습니다.
영주시를 지날 때쯤 프리페어 포 랜딩 방송이 나옵니다. 착륙 준비에 맞춰 기내 조명도 조정되고요. 보잉 스카이 인테리어가 적용된 오늘의 항공기, 은은한 파란 간접등만 켜둡니다. 오늘은 금천구 쪽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같네요. 바깥으로 수도권 야경이 보입니다. 이제 비행기가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하였습니다. 서울은 비가 오는지 창문에 빗방울이 맺혀있네요.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주기하였고, 오늘은 신기하게도 조명이 켜지는 것보다 벨트 사인이 더 빨리 켜졌습니다. 불도 안 켜졌는데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하네요. 마지막으로 일본 감성 가득한 영상도 보면서 오늘의 비행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타고 온 좌석도 한번 보고 이제 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타고 온 일본항공 보잉 787-9 항공기도 담아봅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서울까지 일본항공 김네다 노선 탑승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친절했던 승무원분들과 242 배열의 넉넉한 좌석 간격 덕분에 전체적으로는 꽤 쾌적했지만 기내식은 확실히 아쉬웠네요. 경쟁사인 ANA의 김네다 기내식은 훨씬 잘 나온다고 하던데 ANA 김네다 노선도 한번 타보고 싶어집니다. 김포 하네다 노선 자체가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재력만 된다면 일본 갈 때마다 항상 타고 싶은 노선이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탑승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동그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